시작한다. 그래? 아, 저도 골라놨구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말 취재부 기자들인데요. 저는 안지연이고 저는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말 취재부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정해진 만큼 즉흥적으로 낱낱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어디 해줍시다.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 나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어. 가운데 앉으세요. 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말팀,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22시간째. 예, 이제 기자들이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면은 주 52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주말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금토일 뉴스를 이제 책임지는 기자들을 따로 전담해서 뒀는데 저희 주말팀, 그래서 모두 14명이죠? 네, 부장 포함해서. 부장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14명 기자가 있는데 안지연 기자와 또 이희정 기자 둘 다 하고 사실 다 모시고 싶었는데 다 부르고 싶었는데 뭐 약속이 있다, 뭐 본인 생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일정들이 많아서 예, 빠진.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저희가 초대를 하려다 보니까 예. 선약을 취소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조만간 자리가 있겠죠? 다들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이렇게 급하게 번개로 하지 말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오늘 뉴스룸에 출연을 했었던 안지연 기자와 이희정 기자, 아까 또 PT를 했었던 이희정 기자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좋으시죠? 네, 뭐, 영광입니다. 약속이 없어서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고요. 네. 일단 시즌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또 오늘 또 선배께서 깜짝 저에게 번개 소셜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선생님 왜 말씀 잘하시네요. 사회생활 잘하는 타입이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희정 기자가 저희 뉴스룸 보셨으면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 안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룸에서도 북한 남북한 철도 연결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뒷이야기 좀 더 해드릴 거고요. 이따가. 그리고 안지연 기자는 이제 다 알고 계시듯이 비하인드 뉴스를 주말 비하인드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선배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주제가 그거예요. 그 준비한 내용과 좀 다르지만. 저희는 비하인드 뉴스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준비한 내용 있죠? 저희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전에는 댓글들이나 시청자 의견들을 취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은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 상담실로 들어온 의견들인데요. KT 화재 관련해서 통신 3사에 대한 화재 안전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신사에 제기하면 듣지 않아서 3사 모두 조사를 한번 해서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화재에 대해서 KT가 내부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는지, 또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미친 악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KT 화재가 매우 색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저희가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이나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는 세상에 강제로 처해진 게 처음이었는데 관련해서 많은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고 또 취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한 예. 부분이긴 하네요. 특히 화재 원인 뭐 이런 부분은 아주 궁금해서 저희 맞습니다. 사회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나 이희정 기자는 혹시 불편 겪은 거 없었습니까? 마포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상암에서는 불편을 못 느끼다가 퇴근하면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됐나요? 네네. TV도 KT여서 TV도 아하. 못 썼고 예. 연결도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을 보내고 출근이 예. 오히려 기다려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초연결 사회의 어떤 모순, 초연결 사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왜 불이 난 건지, 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지조차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 많았는데 상암동도 그렇습니다. 상암동 뭐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건 괜찮았지만 저희 사업 바로 밑에 있는 그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현금밖에 안 된다고,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으로 하자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현금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동전 거스름 돈을 받아서 저는 아예 현금을 안 들고 다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필기 선배를 쳐다봤더니 5천 원짜리를 한 장. 그러게요. 그리고 그날 저희 유선 전화가 되지 않아서 그날 아. 철야전은 아무런 제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아, 땡을 잡았던 겁니다. 굉장히 네. 수월했겠네요. 시청자 철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또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철야 근무자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군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네, 저희 주말 뉴스에서 주말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천연기념물 사냥이 사냥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방송이었다. 사람들에게 위기 의식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좀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있었고요. 예. 네, 사실 사냥 보도 저희 뉴스룸에서 하면서 같이 봤을 때도 보면 좀 저렇게 관리를 해도 되나, 나름 멸종 위기종이고 천연 기념물인데 이런 생각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와 관련한 또 좋은 보도들 계속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이희정 기자도 하나 좀 읽어주시죠. 여기 뉴스룸 관련 의견 좋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뉴스룸 제가 전반적인 관련된 선택해서 의견. 하면 되나요? 이거 이거는 좀 저희가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JTBC 뉴스를 시청해 보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도 굳이 외래어 등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우리나라 한글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이 자리부터 일단 최대한 외래어를 그러네요. 네, 저희 줄여서. 세종대왕 게임 방식으로 네. 아니 그 뉴스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또 외래어기 때문에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예. 소셜 라이브 금요일. 금요일로 네. 일단 바꾸는 걸로. 참 이게 어려운 소셜 부분입니다. 소셜. 저희도 여러 가지 코너 만들 때 꼭지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한글 이름을 고민을 또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사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은 쉽지는 않고 찾기가.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희가 많이 염두를 해둬야지 될 네.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또 이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데. 제가 일단 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앵커 브리핑 내용을 편집해서 책으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이 영상만 시청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제 특히 또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책으로 제작해 주시면 수월하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라고 이렇게 또. 네. 이게 예전에 보면 그 팩트 체크도 책으로 한번 냈잖아요. 선배. 예. 근데- 그렇습니다. 네. 예, 팩트체크 1, 2, 3권 냈었고요. 아주 3권까지는 좋은 몇세까지 리마인드. 지금 찍으셨나요? 예,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이 얘기 앵커 많이 브리핑, 듣습니다. 그렇죠. 제 예. 주변에서도 저도 많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책으로 좀 하나 정리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손 앵커께 한번 손 대표께 이제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답은 절대 안 낸다였어요. 왜요? 뭐 이유를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뭐 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내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이거로 이렇게 다 프린트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낼까 봐요, 그냥. 아니면 뉴스룸 키워드를 예. 좀 더 이제 회차가 쌓이면 네, 쌓이면. 한번 좀, 그리고 이런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취재 아이템 제안도 들어왔는데요. 이건 안지은 선배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이제 두 번째 거, 반려동물을 치료하려면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듭니다. 사람에 비해서 너무 비싼데 동물병원 측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뉴스도 달아주세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요? 네. 근데 저희 강아지가 좀 노견이고 많이 예.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비가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보험이 안 되고 뭐 그래서 더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보험이 일단 전혀 안 되고 뭐 보험사에서 한번 만들었다가 그 사실 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안 좋았던 걸로 악화됐다 뭐 이런 것도 뭐 증명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강아지 어릴 때 별로 안 드러났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걔도 많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병원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예. 이게 참 사람이랑은 아무래도 뭐 동물이랑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처럼 표준 수가제를 도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병이어도 어떤 병원에 가면 한 2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뭐 200만 원까지 치솟거든요. 한민용 앵커가 당장 취재 들어가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한번 했었어요. 아, 되게 예. 어린 연차 기자였을 때. 예. 네. 근데 정말 요즘에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1, 2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키울 때 아직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료적인 그렇죠. 부분이라든지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요? 공감됩니다. 네. 강아지 키우자. 네, 저도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맞아요. 저희 맞네요. 제가 계속. 네. 남북철도 관련해가지고 철도 연결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빨리 이 부분을 네.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김태형 기자 저희 그 뉴스룸 중에 지금 임진강 나가서 현장 연결했었던 김태형 기자가 지금 그쪽 상황 어떤지 저희가 소셜 라이브 통해 가지고 연결하겠다고 해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보면서 얼마나 네, 여기. 원망을 했을까. 예. 지금 추워가지고. 코가 빨개졌어요, 김태형 기자. 예, 안녕하세요. 우리를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예, 많이 원망. 너무 춥습니다, 진짜. 솔직하면서. 얼마나 춥나요? 혹시 저 기온을 좀 확인을 해봤나요, 지금? 그곳에? 아니요, 그건 안 해봤는데, 그냥 체감 기온은 영하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뭐 워낙 또 북쪽이라서 음, 상당히 춥네요, 이게. 그래요. 오늘 아까 저 김태형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네. 그 철교, 기관차가 지나간 철교, 그 부분을 또 찍었어요. 그 군사 보안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찍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 바로 뒤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철조망들이 있잖아요. 여기 민통선, 이 이남 지역이죠, 이쪽은. 그리고 예. 여기만 좀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 군사, 민간인 통제 구역인데, 예. 그 임진강 철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시설들이 있고 실제로 저쪽에서 뭐 감시 장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쪽으로 조명을 쏘면은 그런 감시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군과 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겨우 이제 저쪽에다가 조명 하나 정도를 쏠 수 있게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나마 저희가 이 어두운 밤에 그 임진강 철교를 그러니까 오늘 그 군사 차량이 지나간 그 임진강 철교를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서울역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9시에 임진각에서 그 도라산역에서 이제 행사를 했고 갔다 그랬잖아요. 김태형 기자가 아침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까? 뭐 아침부터 계속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바로 임진각으로 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 오늘 오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네, 궁금합니다. 필기군대가 말씀하신 대로 오전 6시 반쯤 서울역을 출발을 해서 노라산역에 잠시 멈춰갖고는 환송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 지나서 북측 지역의 첫 번째 역이죠. 그러니까 판문역. 예. 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멈춰서서 저희 쪽 기관차를 빼고 북측 기관차로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북측 부사 인원들도 이제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면서 계속. 그래서 북측 인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객차 해량을 붙여서 총 10량이 이제 판문역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 지금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는 사실 통일부에 물어보니까 김태형 기자, 이게- 잠깐만요. 네. 소리가 작다고 유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소리를 최대한 키운 거고, 김태형 기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더 높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여기 사실 여기 저 혼자 있거든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뭐 소리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엿새간 6일 동안 이 400km를 가야 되니까 하루에 평균 한 60에서 70km는 가야지 이제 신의주까지 5일 뒤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개성에서 이제 평양까지가 200km 정도 되니까 거기 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는 오늘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아까 물어보니까 밤에도 이동을 하면서 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명 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물론 조금 위험해서 뭐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뭐 아까 통일부 당국자 말은 밤에도 이동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숙식을 다 그 기차 안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기차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나요? 그게 이제 워낙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언론사가 모두 다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풀단이 구성이 돼서 풀 기자단만 오늘 들어가서 이제 열차 내부를 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저희 쪽 이제 우리 쪽 차량이 총 6량인데 뭐 유조차, 그러니까 기름 실은 경유 실은 유조차가 있었고 객실 그러니까 침대 칸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회의나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뭐 등등해서 총 6량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너무 추울 텐데 자세한 건 사실 다 이희정 기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희정 기자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김태형 기자 이제 빨리 보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고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그래요. 저는 아까 또 재밌었던 게 그 동해선을 어떻게 갈까 또 좀 궁금했거든요. 경의선을 이제 다 조사를 마치고 다시 와서 가나 그랬더니 평양으로 와가지고 평양에서 동해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자, 이게 그러면은 이희정 기자가 준비한 이야기가 맞아. 근데 맞습니다. 그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동해선을 다시 연결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이유는 침목부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연결을 하려는 시도들이 뭐 계속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가능성을 타진해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낡아서 이거 방법이 없다. 침목이 아예 다 없어지는 수준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낡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정말 얼마나 낡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일제시대 때 썼던 그런 철도 수준이다라고 그런 정도로 많이 낡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 측에 있는 철도와 맞춰서 이제 현대화 작업하는 게 사실상 핵심인데 얼마나 정말 어느 부분에 낡아서 그걸 다 이제 이을지 또 선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번 공동조사에 좀 자세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철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일도 계속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뉴스룸에서 전해 드리게 될 것 같고 이따가 뒤에서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혹시 시간이 초과될까봐 이제 비하인드 뉴스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선배의 아성에 도전을 안지현 기자 비하인드 뉴스. 저희 원래 같이 이제 준비하는 팀이 따로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하인드는 총 3명? 저와 작가와 또 진행 PD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비하인드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비하인드는 일단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에서 정치적 합의를 찾고자 하는 거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리포트를 할 때 듣지 못했던 취재원들의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정말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많이 들을 때마다 익숙하지 않지만 거기서 또 디테일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비하인드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지켜보니까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펜의 격식이라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때 방송이 이거였습니다. 내용은 안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서명회 때 사용했던 네임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펜의 격식에 맞는 거였냐, 정상회담 격식에 맞았냐, 그렇죠. 이런 논란에 대한데 이때 이렇게 펜을 직접 들고 왔고요. 이때 취재 시작은 이 펜이 얼마짜리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외교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펜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잘 나오는 펜이다. 이런 정치적 합의까지 찾고자 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은 불과 뭐 몇 주 전이기는 한데 앉아서 이제 주중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하고 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PDP 화면 저기 있습니다. 저 엄청 대형 PDP인데 저 PDP 화면 활용해서 이제 서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같이 논의를 한 거긴 하지만. 네. 일단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서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바꿨는데 네. 오늘 댓글을 통해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너무 비호감도가 높다면 다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게 말입니다. 좀 약간 겁나기도 합니다. 네. 솔직한 의견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평일 박성태 선배 앉아서 하시는데 이제 안지현 선배는 서서 하니까 조금 차별화된 느낌 이런 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박성태 선배가 약간 안지현 기자처럼 이렇게 서서 하면 약간 그 학원가에 약간 강사님이 나오셔서 족집게 찝찝해. 강사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약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박성태 선배 억울하시면 여기 나오시는 것으로 나와서 해명하시는 걸로 네.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저희가 것으로 또한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것으로 직계 강사가 아니다. 그동안 많이 좀 부탁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안지현 기자와 이제 박성태 선배가 둘이 같이 이제 두 비하인드 뉴스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박성태 선배가 사실 금요일에 굉장히 또 바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화면에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정치부 차장 대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후배 기자들이 쓴 기사 같은 거 이제 보기도 하고 데스킹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직접 후배 기자들이 발제한 거 손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쁜 금요일날 바빠서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많이 또 유저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은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비하인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을 확인하는 작업이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일반 리포트를 만드는 보도를 하는 기자들보다 그 일반 리포트를 만들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또 취재를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리포트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 이 정도 짚어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예. 비하인드에서는 이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음. 양쪽 의견과 실제로 우리가 검증했을 때 어땠는지까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티즌 반응까지도 보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품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 제가 탑 2를 뽑아왔습니다. 아. 디테일에 많이 신경 썼던. 본인이 하면서 힘들었던 거. 네. 여기 이거 제목부터 듣기 평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작업은 같은 구간 반복을 거의 이틀 저희 아까 제작진과 같이 이틀에 아. 걸쳐서 했는데 예.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카메라 상당히 기자가 논란이 됐었죠. 욕을 한 거냐 아니냐 그 논란을 듣고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 바로 보도하지 않고 이틀 동안 구간 반복을 하면서 예. 이게 욕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독하고자 노력했던 예. 물론 저희가 뭐 결론을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는 결국 결론이 믿는 대로 들린다 그런 청각 예. 전문가의 의견까지 달아서 방송을 했던 적이 안지현 기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이제 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욕으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욕일 리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핫 이슈로 맞아요. 한 며칠을 누가 했느냐부터 북측에서 요원이 했느냐 아니면은 남측에서 간 카메라 기자가 했느냐부터 해서 이게 욕이 맞느냐 아니냐까지 맞습니다. 참 논란이 아주 뜨거웠던.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도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논란이 퍼지면서 국가수의 일을 맡겨서 진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빈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비교적 더 최근인데요. 서서 할 때는요. 네, 서서 하는 거 보면 최근인데 이 CNN 아코타 기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악관 직원과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는 부분인데 당시 백악관이 이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했는데 이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이 조작이었다 이런 논란이 그랬죠.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 그 이종빈 PD와 함께 구간 반복을 하면서 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패스트 워딩을 했냐, 이렇게 포워딩을 예. 해서 빠르게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한 게 맞아요. 맞느냐 틀리냐, 그 프레임 수까지 비교해가면서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저희의 자체적 결론으로는 프레임 조작은 아니지만 이렇게 확대를 함으로써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하는 사실상의 영상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진짜. 진짜 이제 분석과 이런 조사와 어려운 이게 비하인드를 할 때 제가 옆쪽에 나와 있는데 화면엔 안 잡히지만 바로 옆에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다 보면 계속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안지현 선배 무슨 말 하나, 뭐 화면이 뭔가. 그래서 저 때문에 선배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안 보려고 해도 내용이 너무 재밌고. 아니 근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유일한 그 시청자로서 아, 그러네요. 이 이 스튜디오 부분에 안에서는 시청자가 있는 건 리액션이 아니니까. 반응이 좋다. 그리고 한민영 앵커가 별로 반응이 없으면 이건 별로다. 반응이 없어요. 또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 선배가 뭐 제가 신경 쓸까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렇게 안 보려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네. 저 저도 재미없다고. 즉각 리액션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가끔 끼어들고 싶은 하면서 거 있어요. 그 효과음. 이거요? 청중, 이거 뭐 이렇게. 청중 같은 그런 효과음도 좀 넣어주세요. 박수도 좀 이렇게 치기도 하고. 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입모양으로는 많이 하는데 예, 저희 진행 PD와는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 이렇게 사소한 내용까지 아까 안재훈 기자가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사소한 내용까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냐, 그런 정치 어떤 뭐 사소한 내용까지 굳이 다뤄야지 되느냐, 이런 이야기 사실 저도 가끔 듣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책을 자주 읽는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알랭드 보통이 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언론이라는 거, 민주주의의 언론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부산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뉴스가 정치에 대해서 따분하게 느끼게 만드는 뉴스라면은 그거는 저널리스트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정치 뉴스를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무슨 뭐 복지 수당이 최근에 올랐다라는 기사 자체가 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뭐 사람을 잡아먹고 한 기사보다 훨씬 더 재밌는 시대를 만드는 게 이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은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하인드 뉴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가하겠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근데 정말 생각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말 재밌어요. 앞으로 그럼 계속 리액션을 좀 잘해주시는 걸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로. 아, 그럼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면 제가 웃는 것으로. 네, 이제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오늘도 댓글이 많이 들어왔나요? 네, 오늘 엄청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인데요. 네. 박성태 선배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박성태 선배와 같이 비교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재현 기자님에겐 박성태 기자란 라이벌인가요? 라고 라이벌이신가요? 유튜브에서 김원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에게 박성태 선배란? 존경하는 기자고요. 예. 라이벌은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는 조금 다른 걸로.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더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쯤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화면에 나오는 분 중 김필규 분이 제일 선배인가요? 라는 헷갈리셨나 봐요. 어떻게 헷갈리셨는지는 잘 추정은 되지 않고 있지만 예.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수 우승으로. 아, 네. 그러네요. 네. 예. 선배가 몇 개시죠? 제가 39기 39기. 진짜 예, 많이 먹었네요.
저랑 그리고- 10기수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 기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연차로 따지면 제가 17년 차고 이희정 기자가 제가 이제 곧 10년 차. 10년 차, 네. 안지현 기자가 제가 8년 차입니다. 아 예. 그리고 한민용 기자 앵커가 제가 6년 차. 6년 차. 점점 기수가 맞췄나요? 2년 더 올로? 아 근데 김필규 선배가 워낙 예. 동안이셔가지고.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아이디가 민용인데 혹시 한 건 아니시죠? 아 본인이 손이 엄청 빨라요 한민용 네, 앵커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금방 이렇게 아이디 생성해서 이게 네. 또 내부자가 할 만한 질문인데 안지현 기자님 그날 아이템 선정은 본인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부장이 시키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 저 임경빈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팩트 체크할 때부터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작가인데 지금 또 안지현 기자와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좀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미 와이프와 함께 지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다음에 꼭 굉장히 재미있는 또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네.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경빈 작가와 또 신 작가님과 같이 아이템은 맞아요. 고민을 하고요.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부장님한테 컨펌 받는 그런 음.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김태형 기자 아까 그 계속 대기하면서 고생했던 거에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나중에 김태형 기자가 따로? 이걸 본다면 꼭 집에 가서 전기장판 틀고 주무시라고 네, 누가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대학 씨가 안지현 기자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비하인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임경희 씨가 앉은 것도 좋고 서서 하는 것도 좋고라며 네, 애정을 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합니다. 팀에서 좋은 댓글만 지금 추려서 그러게요. 예, 지금 여론이 의욕이 약간 상당히 패스인데, 일선 예, 느낌이. 일단은 저희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다 소개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김필규 예. 읽어보세요. 선배. 이게 누가 억울한 아니, 건가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이기 이게 때문에. 매주 좀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네. 뭐 식상합니다. 김필규 기자 웃으니까 이가혁 기자 더 닮았다. 이가혁 기자가 최근에 저 손석희 앵커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가혁 선배는 이 어. 정도 됐으면 다음 주엔 진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나란히 앉으셔서 한번 이게 약간 닮은 예. 꼴 특집 이런 걸로 회사 내에서 사실 몇 명 더 있잖아요. 저희 그리고 뭐 인정을 하실까 모르겠지만 이제 끝나고 오늘 밤 12시 20분에 하는 밤샘 토론 신예리 국장과 함께 진행을 하는 우리 김진일 기자는 목소리가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저희 어머니도 김진일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데 국제부에 있을 때 국제 관련된 리포트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가 왜 갑자기 그런 국제 리포트를 하니? 뭐 이럴 정도로 어머니도 속으실 정도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또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사회선부에 있는 이호진 기자도 이호진 기자가 한번 그 제가 팩트 체크하고 있을 때 휴가 동안에 그 대타를 띄웠었는데 그때 손석희 앵커가 그랬어요. 김필규 기자의 도플갱어 기자가 나왔다고. 예, 그렇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뭐 얼마 전에 저 대법원 앞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네, 화염병 화염병 투척한, 던졌던 네. 그 사건 관련해서 보도하면서 현장에서 중계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손석희 앵커가 극찬을. 저도 그날 봤거든요. 네. 집에서 쉬는 날에 TV로 봤는데 정말 같은 팀원으로서 매우 아주 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날 댓글에 뭐 뉴스 댓글에 김필규 기자 되게 잘하네 이런 거 있었을지도 몰라요. 앵커 출신이라 잘하나 보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 끝까지 갔느냐고. 예, 이 정도로 어쨌든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 주말팀 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팀 멤버들 오늘은 제가 갑자기 번개를 하는 바람에 출석률이 저조했는데 또 다음번에 꼭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즐거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